불타는 셀럽, 오늘은 요리연구가 홍신혜 씨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연구가 홍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뭐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일이 하시죠, 많아요. 지금? 지금 뭐 일단 가게에서 요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온 베이글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레시피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방송 이렇게 하고 있고,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뭐 라디오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팝업 행사 같은 거를 기획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김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이제 뵙는 모습은 굉장히 파워풀하시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세요. 일들을 막 벌리시는 편이세요? 일을 벌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일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할 게 그러면 수입도 많으신지 일단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대략 근데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또 돈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니까 막 저 여자 떼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략 그러면 비교를 한다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수입을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부장님 월급 정도? 대기업 부장님? 부장님 월급 정도? 뭐 작다고는 할 수 없는데 홍신혜님의 어떤 그 유명세에 비하면 뭐 많다고는 또 할 수 없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보면 뭐 될까요? 그냥 저냥 맛있는 거 시켜 먹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예요. 사실 홍신혜 씨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어디 가시면 다 알아보잖아요, 웬만큼.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많다고는 또 할 수 없고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 뭐 그런 뭐 상황인데 뭐 확실한 건 떼돈을 벌고 있진 않아요. 어떡하죠? 뭐 노래를 음반을 하나 내셔야 되나 어떻게? 다른 수익 모델을 좀 더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되게 정직하게 그냥 네. 진짜 열심히 일하고 딱 일한 만큼 따박따박 요만큼씩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효자고 어떤 게 지금 불효자식인지 사업하시는 것 중에? 저 되게 노동자라고 제 스스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열심히 해서 일한 만큼 딱 또박또박 벌고 또박또박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앉아서 돈 버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거랑은 진짜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방송을 많이 하면 출연료도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랑은 저는 진짜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어요. 많이 까먹고 있고요. 그리고 요리를 열심히 해서 식당에서 뭐 손님이 저희가 막 많은데 식당이 되게 작아요. 테이블 4개짜리 식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박또박 버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김치를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이 안 남아서 거기서 많이 까먹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있어요. 김치는 정말 힘드네요. 김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주 원인은 뭘로 지금 보세요? 왜 김치가 많이 안 팔릴까요? 온 국민이 다 먹는 음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치는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김치는 모든 국민이 자기의 취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김치는 약간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집안 레시피로 만드는 김치거든요. 저희가 이제 평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고기 육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절임 방식이 조금 독특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의 특이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젓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조금 지금 여태까지 한국 김치라고 하는 그런 남도식 김치랑은 완전 정반대의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국물이 많고 이런 김치다 보니까 조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김치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북식 김치가 약간 우리 쪽 김치랑 약간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남도식 말씀하셨듯이. 김치랑은 조금 네.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젓갈 안 들어가는 네, 색깔도 약간 허여멀건하고 젓갈이 조금 덜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오래 놔둬야지 조금 시원하고 맛있는 그런 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그리고 막 바로 먹으면 조금 뭔가 생소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김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판매가 좀 더디죠. 더딘 느낌이 있지만 지금 저희 5년째거든요. 네. 처음에 손가락 빨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죠. 어떻게 통일이 돼야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치가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제가 요리를 계속 하면서 제가 지금 요리한 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근데 발효식품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치를 좀 계속 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먹기를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김치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새로운 김치를 만들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 거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어서 계속합니다. 좋습니다. 뭐 그래도 좀 나아지시고 있다 하니까. 아, 네, 조금씩 좀 희망이 나아지고 있네요. 있어요. 네, 진짜로 나아지고 있어요. 네. 네, 빨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 김치 맛을 빨리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평양냉면은 많이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평양냉면 바람이 불면서 네. 정말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 네. 왜 북한식 김치를 처음에 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먹고 자란 게 그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김치를 담가서 먹었고,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다 평양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그렇게 담그는 것만 배웠었어요. 제가 아마 김치를 담그고 그리고 김장 문화를 이렇게 한다라고 기억을 하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들만 하더라도 제가 김치 담그는 걸 옆에서 계속 보면서 자라긴 했지만 김치를 담궈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김치 밀키트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김치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김치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치는 발효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발효를 안 해서 먹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 아, 이거 김치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김치가 진짜 발효식품이라는 걸 좀 알려주고 이런 김치가 있다는 걸 좀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거예요. 김치를 만들어 먹어요, 다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 먹게 돼요. 근데 그 사 먹는 순간이 아, 내가 김치가 너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요. 그 주문을 하면은 김치를 담궈서 보내요. 주문을 한 순간 왜 막 홈쇼핑 이런 데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 주문하시면은 저희가 신선하게 담궈서 보내드려요. 라고 하면 담궈서 보냈을 때 우리가 받아서 먹는 그 순간은 김치를 담근 후에 하루나 이틀 후에 우리가 받아요. 김치가 필요해서 주문한 사람은 하루 이틀 후에 김치를 담궈서 보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때 먹었을 때 맛있어야 돼요. 근데 김치를 담근 다음에 이틀 후에는 절대 김치가 맛있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발효식품이거든요. 유산균이 생기고 김치가 안정화되고 하는데 적어도 필요한 시간이 보름에서 20일이에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2, 3일 뒤에 바로 담궜을 때 필요했을 때 먹어서 맛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자들은요. 김치가 빨리 익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더운 데다 넣나요? 빨리 익도록 만들 수 있는 먹이를 넣어요. 그것들이. 같은 거를. 유산균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이를 유산균이 빨리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먹이를 넣는 거예요. 뭐 덱스트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이런 장치들이. 뭐 빨리 먹어야 되면은 우리가 김치가 다 오래 걸려서 먹는 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김치는 몇 배까지예요. 근데 그게 철 따라 다 다른 재료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모두 다 배추김치를 먹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을 다 무시하고
배추김치만 김치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추김치를 주문해서 먹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상업김치의 폐단이 생기면서 아, 이런 발효김치가 아닌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러면은 발효해서 먹는 김치가 뭘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이런 다양한 김치의 시대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김치 사업에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는 김치가 뭘까? 뭐 여러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하겠지만 다양한 김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홍신의 김치가 다른 상업 판매하는 김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오래 걸려요. 주문하고 받는 데까지? 아니에요. 주문하고 받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김치가 익어서 안정화가 되고 딱 그 맛이 되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얼마나요? 21일이 걸립니다. 그럼 그래서 21일이 된 제품만 판매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 컴플레인이 너무 심해서 저희는 그냥 그래 똑같이 담그고 그냥 보내거나 아니면은 담그고 익혀갖고 조금 있다가 보내요. 그래서 그걸 손님들이 뭐 이제는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아, 이게 익은 다음에 오는 김치구나. 혹은 아니면 나는 안 익은 게 좋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안 익혀서 그냥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손님들의 입맛에 맞게 그냥 조금 다르게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컴플레인이 줄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반품이 많은 거예요. 아니, 이 김치 나는 바로 먹으려고 주문했는데 3주를 기다리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엔 정말 너무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해서 보내실 때 며칠 이후에 먹어라라고 이렇게 네. 해서 네. 보내주신다는 네. 거죠? 그럼 뭐 뜯어서 맛없으면 하여튼 네 잘못이지만 어쨌든 권장하는 거는 3주 후에 뜯어서 먹는 네. 게 맛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못 참는 거죠. 내가 지금 주문을 했는데 나는 그 주문한 김치를 3주 후에나 먹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걸 본인이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저희가 일주일 익혀서 보낸 거, 2주일 익혀서 보낸 거 이걸 따로따로 다 조절을 해서 보내드려요. 그럼 뭐 거기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소비자들이. 근데 어쨌든 인공적인 어떤 첨가제로 절대 없어요. 네. 빨리 익히지 않기 때문에 더 맞아요. 건강한 김치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한우를 우린 물이 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김치의 기본 발효 메소드는 무산소 발효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옛날에 이렇게 김치를 우거지로 꾹꾹 눌러서 공기가 안 돌아가게 막 이렇게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물로 가득 채워서 산소가 안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육수를 부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김치냐 소리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김치가 오래도록 아삭해요. 아, 김치가 그럼 물이 많나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이 물 그대로 찌개를 끓여버리면은 고기 김치찌개가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네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서 드셔보시면 그 다음에 입에 맞으시는 분들은 이 김치를 또 계속 찾으세요. 되게 담백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21일 이후에 먹는 게 좋다라는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이북식 김치 스타일이 맞아야 이제 일단 맞아요. 더 활성화가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저희가 김치를 좀 자리 잡는데 조금 오래 걸린 그런 김치 사업이 됐어요. 그럼 다른 파는 김치들은 다 그 인공적으로 빨리 익게끔 하는 그런 거의 첨가물을 없습니다. 네. 다 넣는다는 거죠.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추김치도 그렇지만 그 B2B로 유명한 고깃집에 납품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파김치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고깃집에서 요청을 하셔서 MSG를 살짝 쓰는 게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지금 나머지는 첨가물이 아예 없습니다. 네, 건강한 김치인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네, 따로 제가 한번 시켜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 인공 첨가물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거가 맞는 건가요? 첨가물을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재료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마토를 너무 일찍 먹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뭐 하우스 토마토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에서 나왔을 때, 제철에 딱 나왔을 때 그 맛이 있거든요. 하물며 딸기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딸기가 제철이 12월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딸기가 12월인 거는 하우스예요. 근데 딸기는 한 20 몇 도 이렇게 됐을 때, 그 밭에서 났을 때 그 땅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 딸기 딱 땄을 때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딸기를 아예 품종별로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들이 무슨 맛이다 하는 것들의 그 특이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딸기가 12월의 제철이라는 게 반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쪽의 맛이 또 따로 있고, 요즘에 나오는 딸기 혹시 드셔보셨어요? 노지 딸기? 알이 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콤달콤한 그 맛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겉다르고 속다른 그 맛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상큼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철에 먹는 그 느낌을 조금 느껴보는 게 오히려 재료에서 주는 그 특별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즌, 제철하고 그리고 그 재료가 주는 특별함이어서 재료 자체에 가장 크게 무게를 싣는 편이에요. 요리는 일단 그 때에 따라서 그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네. 만들어서 먹는 게 가장 훌륭한 요리다. 네. 가지 같은 경우도 1년 365일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가지, 7월 가지, 8월 가지가 맛이 다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루가 정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1인 다역을 하고 계시고 방송도 출연하신 데다가 사업에 또 가정주부, 아이 엄마까지 다 소화하고 계시는데 애들은 다 컸어요. 지금 큰애는 대학을 졸업했고 둘째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손이 갔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는 거의 손이 안 가고요. 돈이 가잖아요. 그죠? 뭐 돈이 가죠. 그 엄마가 요리사인 집 아이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맛있게 잘 먹고 자라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약간 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먹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국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PD님이 너희는 너무 좋겠다. 엄마가 유명한 요리사라서 맛있는 것만 먹고 자라지.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라고 했더니 애들이 비빔밥이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비빔밥을 맨날 잘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비빔밥을 해주니? 그랬더니 엄마가 식당에서 남은 걸 가져왔어. 자주 비벼주세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이래요. 애들 교육이 안 됐네. 근데 애들은 이제 솔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자주 해준 게 그래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식당을 또 더 많이 했었죠. 지금은 이제 다 4개를 하다가 다 없애고 하나만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식당, 양식당도 다 할 때니까 재료가 많이 남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희는 식당에서 다 좋은 재료를 쓰니까 집에 가져와서 먹는 게 더 좋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남은 게 다 요리를 했던 것들이니까 그걸 다 비벼서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볶아 먹거나.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해준 게 솔직히 비빔밥이랑 볶음밥은 사실이에요. 근데 애들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긴 해도 제가 교육을 못 시킨 것도 맞죠. 근데 그렇게 많이 먹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재료인 건 맞지만 애들의 기억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먹인 게 솔직히 그래요. 비빔밥, 볶음밥, 그리고 돈가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제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소스에 그런 남은 걸 다 다져서 이렇게 소스로 해갖고 많이 먹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요리를 뭐 좋은 거를 많이 해준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리고 외식도 뭐 제가 가야 되는 식당들을 억지로 많이 데리고 다녔죠. 애들한테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뭔가 좋은 식당에 가서 다른 집 애들처럼 뭐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또 오히려 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과거 인터뷰 때 보면은 요리사가 되신 이유가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되셨다 그랬는데
현실은 좀 달랐네요. 그러게요. 그거는 또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뭐 요리를 결국은 좋은 재료를 남을 많이 해주는 게 된 거긴 한데 뭐 그쵸. 뭐 죽 써서 개 주는 그런.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재료를 형태는 달랐지만 어쨌든 먹인 거는 사실은. 뭐 근데 애들이요, 뭐 중고등학교 때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사실 엄마는 손님들하고 있고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 않았냐 그러면서 원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커서는 결국은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한 게 자기는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엄마의 인생을 잘 살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뭐 사는 그런 본보기가 돼줘서 자기는 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건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멘트가 좋으네요.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잘 커져서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엄마가 유명인이어서 뭐 나쁜 걸로 유명한 거 아니고 요리사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뭐 마이너스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어디 가면 스몰 토크로 할 얘기도 좀 소개팅 나가면 스몰 토크로 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졸업식을 갔는데 그 친구들이 다 저를 알아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고 맞아요. 얘기를 좀 어디 가서 풀어갈 수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미지도 되게 좋으신 편이어서 어쨌든 다행이죠. 그동안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구설수도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아이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그러면 그 김치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김치 밀키트라는 거 이렇게 네. 하시던데 그럼 김치랑 김치 밀키트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김치 밀키트는 이제 김치를 담글 줄 모르거나 아니면은 김장 같은 거를 안 해본 혹은 김장이 너무 번거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예요. 저는 이제 김치를 담글 줄 알고 김장을 많이 해봤지만 우리 아들만 하더라도 제가 옆에서 김장을 하고 김치 담그는 걸 봤지만 본인이 할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재료 준비 자체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김장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아예 재료를 일체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김치통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히트를 쳤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잘 안 팔리는 게 한 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하고 그냥 김치를 시켜 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절인 배추, 그리고 김치속, 그리고 육수, 그리고 김치통, 그리고 김치를 버무릴 수 있는 이런 다라이 같은 그런 김치 그 버무림 매트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줘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이 다 일체형으로 마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린이들 체험용으로 되게 많이 나가고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서 단체로 이렇게 김치를 담글 수 있게끔 하는 데서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한 번 하고서는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냥 약간 경험상 해보는 걸로 김장 시즌에 굉장히 많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개발을 한 모든 거예요. 밀키트가 약간 그런데 저도 밀키트를 몇 번 사다가 안 사는 게 말씀하셨듯이 재료를 다 있고 내가 이제 잘라서 넣는다든지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그게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약간 와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김치를 담가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맞아요. 있는 네. 세트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치를 담근다는 거의 의미는요, 사실 이게 이제 절임 음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김치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억을 만져보지 않으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아예 제가 그래서 비디오도 유튜브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보고서는 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김치를 그냥 버무린다라는 거에 의미가 어떤 건지 몰라서 이렇게 한번 보면 그대로 쉽게 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절대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김치구나라는 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 방송 진짜 너무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저는 완전 생각지도 못하게 한 건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TVN이라는 방송국이 개국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옥주현 씨가 하는 그 토크쇼인데 그 상을 이렇게 본인이 차려서 연예인들을 초대해 갖고 토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이제 옥주현 씨가 본인이 상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대신 상을 차리고 그때 이제 약간 푸드 스타일리스트 같은 그런 개념이었죠. 그렇게 하고 그 옥주현 씨가 차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약간 여사님 같은 그러니까 요리하는 여사님들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요리사분들이 계셨는데 TVN에서는 약간 싼 요리사를 쓰고 싶어 했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요리를 파티 요리 같은 거를 집에서 하는 것들을 싸이월드에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쿠켄이라고 하는 잡지에 요리랑 레스토랑에 관한 글을 기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집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주셨었어요. 집에서 요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로 잠깐 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제가 그때 친정에 잠깐 방문 예정이었어 갖고 몇 번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했죠. 뭐 약간 돈 재료비 정도만 받고 하는 건데 그때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맛있고 뭐 이래서 그 프로 고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에서 무대 뒤에 숨은 주역이라는 쇼트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하나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촬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작가님들이 그 예능 작가님들이 저를 데리고 다른 프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잘 하셨나 보네요, 방송을. 저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처음에 방송을 한 게 무슨 아침 프로 같은 거에서 뭐 인터뷰 같은 거를 하는 거였어요. 요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연결이 돼갖고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말을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섭외가 됐나 봐요. 일단 떨지도 않으신 성격인 것 같고. 그니까요.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뭐 말을 잘하고 이러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뭐 예쁘게 나오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털털하다요? 되게 털털해요. 그래서 뭐 이발에 고춧가루 끼고 이런 것도 잘 상관을 안 하고 이런 성격이어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긴장을 안 하시게 되고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요. 더 오히려 네. 방송계에서는 이제 좀 많이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됐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되게 이게 좋은 말로 해서 자연스러운 거지만 사실은 진짜 성격이 되게 털털해요. 방송은 재미있으신 거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되게 친절하고 잘 웃어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아재 개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지금도 뭐 계속 하시는데 뭐 제일 기억에 남는 방송은 어떤 거예요? 되게 많이 해서 사실은 그렇게 막 뭐 여러 개가 다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오래 한 거여갖고 수요미식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 그리고 고정으로 제가 주인공이면서 고정으로 오래 했었던 게 OBS에서 한 방송이 생방송이 있었어요. 그 생방송으로 요리를 그때 처음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냥 요리를 하라 그래갖고 한 건데 저한테 그때 15분밖에 안 줬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요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 요리를 하라 그래서 그게 그렇게 짧은지 모르고 처음에는 진짜 요리를 다 하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와 쫓겨나갔잖아요. 물만 끓이다 나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나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되게 제대로 했는데 리허설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군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혼났는지 처음에는. 근데 그때도 저 성격이 되게 좋다고 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막 욕을 엄청 먹었는데 죄송해요.
근데 아마 그거 찾아보면 그것도 어디 있을 텐데 비디오에 그때 진짜 거의 중간까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와갖고 죄송하다고 그랬었어요. 성격이 참 부럽네요. 그 성격이 네, 낙천적이시고 되게 털털한 되게 긍정적이고 성격이. 털털한데 그래도 또 상처는 잘 받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잘 울고 근데 이제 좋은 건 울고 나면 또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극복을 또 잘하는 그러니까 되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그런 성격이에요. 음식의 완성은 술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많이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제가 요리를 계속 해보니까요. 요리의 끝이 발효식품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도 요리가 계속 진행이 되면요. 발효로 끝나요. 근데 발효식품의 끝이 술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리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술을 담그다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술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술의 맛을 잘 몰랐었어요. 요리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요 미각을 타고났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한 2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냐 하면요. 뭐 짠맛 민감도, 단맛 민감도라든지 이런 쓴맛 민감도 뭐 이런 맛에 관한 민감도가요. 뭐 대한민국 상위 1%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1등으로 나와요. 모든 맛에 관한 민감도가 전 세계 1등으로 나와요. 장금이. 네, 그냥 모든 맛을 느끼는 모든 감각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요리를 하게끔 태어난 사람이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맛에 관한 민감도 1등을 다 제끼고 발효에 관한 생각은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맛을 이렇게 잘 느끼는데 근데 왜 술은 관심이 없었을까? 그리고 술은요, 맛을 보면 그 맛이 이렇게 미세하게 느껴지는 그 맛들이 전혀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요, 한 40살 넘으면서 제가 지금 48살이거든요. 40살 넘으면서는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술을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것만 먹었을 때보다도 어떤 술이랑 같이 어떤 음료랑 같이 뭐 심지어 어떤 물이랑 같이도 완전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특이하다. 그 옛날에 허준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 물이 33가지라고 나오잖아요. 아, 이게 물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이게 발효가 됐을 때 다른 음식이 된다라는 거는 완전 새로운 거구나. 이게 40 넘어서 알게 된 사실인 거예요. 지금 뭐 술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 제가 그래서 한 2번 만들어 봤어요. 그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사과 발효술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그리고 영국 애들이랑 같이 맥주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과일을 한번 발효를 해본 거고 그리고 보리를 한번 발효를 해본 거잖아요. 근데 사과의 맛을 알겠고 보리의 맛을 알겠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변하고 그리고 그게 그 디렉터들이 있잖아요. 나는 전혀 모르는 세계니까 사과 발효술을 만드는 애는 심지어는 29살이에요. 그리고 그 영국의 걔는 이제 나랑 동갑인 애긴 한데 얘는 이거를 조절을 자기 맘대로 그 보리를 발효시키는 그 능력인데 완전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랑 이 쓴맛의 감도 이런 걸 자기 맘대로 막 넣었다 뺐다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거를 어떻게 할 줄 아니?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를 20년 동안 해보니까 할 수 있겠대요. 근데 요리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감자로 매쉬를 만들 때 이 감자의 특성을 알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특성을 알기 전까지는 이걸 못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걸 해낸단 말이에요, 발효를. 이게 너무 신기해서 여기에 매력을 엄청 크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식품에 대한 매력이 너무 심해서 저는 술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술이다 그러셔가지고 좀 뭐 술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대리운전 운영하시려고 하나 뭐 이렇게 여쭤본 거죠. 아, 발효식품으로서의 어떤 술이 궁극적으로 네. 모든 음식의 어떤 끝판왕일 것 기술의 같아요. 집약체고 네. 끝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아마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요리를 계속 할 것 같아요. 90세, 100세까지도. 네네.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공기 좋은 데 가서 술을 빚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에는 술을 못 먹진 않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인톨러런스라고 하잖아요. 술이 안 받는 어떤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그 알코올이 조금 문제인 거지만 그러면 도수를 낮춰서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술을 취해서가 아니라 맛이나 그럼요. 어울리는 부분 쪽을 지금 초점을 맞추시는 그럼요. 거잖아요. 절대 술은 취하도록까지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술을 취하도록까지 먹는다라는 거는 문제가 생겨요. 술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저 그렇게 안 먹어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술은 취하도록까지 먹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요리 연구는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뭐 연구라는 단어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매일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식당도 계속 운영을 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올해 뭐 특별한 계획이나 뭐 일정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그 알타리 무김치 올해 런칭 계획이 있어서 네. 그거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솔트라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식당이 뭐 작지만 계속 잘 돌아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불황에 좀 접어들면서 식당 자체가 약간 흔들릴까 봐 제가 계속 장치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메뉴 개발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층들이 유입될 수 있게 좀 더 힙한 식당을 만드는 게 목표여서 계속적으로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식당은 뭐 어느 정도 되시지만 김치도 빨리 자리 네, 김치를 좀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좀 목표예요. 올해의 목표.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요리 잘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요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저처럼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데 일조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어서요. 제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